그 정보기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집니다. 원래 쓰고 나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음.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적이 없잖아. 그렇죠. 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 것 같아요? 가상의 적을 또 하나 세워죠. 토사구팽 당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막 폭탄 테러 막 이런 거 있죠? 저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러와의 전쟁, War on Terror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고민이 상당히 커졌죠. 사실 미국은 소련을 무찌르기 위해서 조직들을 다 만들었는데 막상 적이 죽고 나니까 멘붕이 오는 거야. 와, 우리 다 실업자 되고 우리 다 굶어 죽네? 이렇게 된 거야. 왜냐?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서 소련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대립을 했는데 소련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동에는 이슬람에 있던 그 친소 정권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야. 네. 아까 아프가니스탄 어땠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89년도에 철수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서 그 소련 친소 정권이 언제 무너져요? 92년에 무너지잖아. 3년 만에 무너졌다고. 근데 거의 그 시기에 중동에서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동유럽에 또 누구야? 걔 유로슬라비아의 그 차우체스코인가는 그 독재자 있었잖아요. 걔도 국민들이 가서 길거리 처형시키고 막 한다고. 막 그럴 때야. 그러니까 너무 빨리 무너져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유럽과 이슬람이 91년도 이후에 미국의 주요 관심 지역이었다 그랬잖아요. 왜? 네. 백인이니까 유럽을 보호해야 되고 나토 국가 회원들을 네. 그리고 그 지역을 보호하려면 에너지가 확보되니까 중동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일어났어. 그러면서 동유럽과 중동에서 친미적 분위기가 왕왕 뜨고 실질적 정권까지 다 뒤집히고 어떻게 돼? 미군은 철수해야 돼. 나토 해산해야 돼.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이 세상에 전쟁이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는 있으나 영원한 평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거기서 평화가 갔다 미국이 군대를 뺀다는 거는 결국 뭐야? 전쟁만 이겼을 뿐이지 영향력은 없는 거야. 아니 미국이 여태까지 얼마를 돈을 들였는데 이거 투자거든요. 전쟁은 투자예요. 아니 내가 투자를 했는데 평화 왔다고 내가 그냥 천사처럼 와 하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리라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내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제부터 지분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만큼 얼마 투자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다?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다 중동 사람들 수고했다. 잘 가라. 이러는 거야. 아니 잘 가라니. 내가 여태까지 얼마의 돈을 들여서 너희들을 지켜줬는데 내놔. 뭔가 내놔. 안 돼. 수고했어. 너는 정의의 사도잖아. 빠이빠이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동안 미국이 키워줘서 자아 훈련됐던 테러 단체들이 갑자기 반미 단체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마구 총을 갈겨내기 시작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중동에서 갑자기 온갖 난리가 다 일어납니다. 뭐 반미 운동만 한 게 아니라 막 그 이슬람 정권이라든가 이런데 막 공격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군이 주도를 해야지. 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지. 와 진짜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층부 애들은 지령받고 움직였다고 봐요. 야 이제부터 우리는 싸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건 내 뇌피셜. 그리고 대체로 그런 일들은 흔하게 정황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피셜. 얘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내 뇌피셜. 소설가로서. 네, 소설로서 생각하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다? 그냥 토사구팽.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너희는 나쁜 새끼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동이 아주 어지러워요. 오히려 냉전시대 때 중동에선 전쟁 별로 안 일어나요.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중동이. 근데 소련 붕괴 이후부터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국제관계학자들이 얘기할 땐 그러죠.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굉장히 이제 국제관계 얘기하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권위가 좀 있다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거예요. 명분상의 어떻게 보면은 책 껍데기 표지 같은 그런 내용에 가깝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인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이제 몽상가, 음모론가라는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더 사실적으로 근접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지는 않다예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가 그걸 얘기해 주거든.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인 것 자체가 미국이 자기랑 대항할 상대가 없거든.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그 팍스 아메리카냐가 사라집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육직책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제가 이걸 왜 고육직책이라 하냐?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이건 전쟁이 될 수 없는 거거든. 쟤네들이 뭘 전쟁을 해? 간 미국을 상대로. 할 수 없지. 이건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 91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슬람 테러리스트이 뭐 미국한테 타격 준 게 있긴 있어요? 타격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있었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이 중동을 장악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한 지역은 결국 어떻게 돼요? 미국이 점령을 하거나 그 지역 정권이 친미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AK 소총 든 놈이 어떻게 항공모함 끌고 다니는 애, 핵잠수함 끌고 다니는 애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요. 불가능한 전쟁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고육지책이라 한 거예요. 왜냐? 세계에 미군을 주둔을 시켜서 평화 유지는 해야 되는데 명분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옛날 때 이제 이게 또 같이 살다 보면 그 원래 친했던 친구도 동거하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가까우면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면서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놀 때는 친하다가 네.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생활 습관이라던가 다를 수 있고, 누구는 깨끗한데 누구는 더럽고 이러면 방 청소 안 하고 이러면 싸울 수 있잖아. 그럼요. 이런 갈등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냉전 시대 때 뭐 소련이라든가 공산국 국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참고 지낸 것도 있었을 거야. 네. 중동이라든가 이런 동유럽 국가들도. 그런데 이게 이제 없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불만이 있어도 뭐 이렇게 참고 살아야지 어떻겠어 했던 나라들이 점점 이제 끝났으니까 가보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은 철수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된 게 미국이 키운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대립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야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그 기지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미군이 그 지역에 있어야만 그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이 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무데나 설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자. 마다가스카르에 미군이 있냐는 거야.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설치할 만큼의 국방비를 아무렇게나 돈 낭비할 수 아니에요. 없잖아. 네. 그건 돈지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다 포인트로 다 배치해 놓는 건데 중동만큼 중요한 지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미군 철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러죠. 이제 소련도 없으니까 가보세요. 자꾸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근데 이거 군복이 많이 낯이 익는데?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번에도 우리나라 군복 저기 아프간에서 입고 있다고 나왔는데 뭔가 낯익은 군복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탈레반 정권 애들이 네. 한국 군복 비슷한 거 입었다고 하는데 뭐 나갔을 수도 있죠. 네, 개구리 군복 그 유출됐다는데 동대무시한 건 많잖아요. 처벌 받는데요. 처벌은 한국인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렇죠. 쟤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야? 수출한 사람. 탈레반 이슬람 애들이 보따리 상으로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잡을 수가 없어. 왜냐, 수출할 때 의류, 여러분 아시죠? 그 개발도상국에 입다가 버리는 옷들 수거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단체들이 보내기도 하잖아. 거기 섞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못 찾아요. 왜냐면 그런 옷들은요, 옷으로 파는 게 아니라 무게로 팔거든. 이거 입었던 중고 옷들은 다 무게로 팝니다. 톤수로 팔아요. 그 뭐지? 아름다운 무슨 거기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는 데인가? 아름다운 가게였나? 거기 그런데 업체들이 뭐 확실하게 거기랑 찍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게들 중고물품 파는데 그쪽이 의류 수거함을 이용해서 그 수거해서 또 판대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저런 것도. 이거는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제부터가 본격적이냐? 9.1 테러 이후입니다. 2001년도. 그래서 이 9.1 테러 이후에 진짜 이거 그러면서 진짜 지목된 범인이 누구였어요? 범인 이때 9.1 테러의 주범 오사빈 라덴이잖아. 아니 분명히 그 전까지 오사빈 라덴은 데스타이트니까 서방 국가에서 그 소련과 싸우는 이슬람의 진짜 피스 워리어였어. 피스 워리어. 그렇게 띄워주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걔가 악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야, 얘가 갑자기 버려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얘 버려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좋아하시는데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언제 동지에서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CIA 되게 좋아해요. 그런 병정놀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꿈을 가지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난 저기 가서 정보원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여러분들 동양인이에요. 백인 아니잖아. 여러분들 쓰고 버려질 수 있어요. 어차피 이슬람 테러리스트도 유색인종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쓰고 버려지는데 뭐 문제 있어요? 더구나 이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함부로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야. 뭐 개뿔도 모르면서 막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다 하는 거냐는 거야. 응? 네. 이제 그런 건 한때 치기 어릴 때 꿈 소망이고 지나가는 거지. 뭐. 아니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얘기하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야. 7, 80대. 나이 드신 분들은 현실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예. 이상에 빠져있는 거야. 이게 무슨 조선시대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지. 조선시대 때도 토사구팽 했죠. 이순신 이런 사람들 봐. 토사구팽 시키잖아. 그때도.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상의 적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소련이 없잖아. 소련이 없으니까 어쨌든 적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선정된 국가들입니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적이라는 게 가상의 적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저 국가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그 대상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저 국가가 이미 힘을 잃었어. 영향력에서 싸움에서 잽이 안 돼요. 그러면 적이 하나 좀 그러니까 맞수가 될 수 있으면 적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걸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악의 축, 엑시스 오브 이벨로 선정이 되죠. 조지 부시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선정했고 우리 존 볼턴 아시는 보너스 3개 더 해갖고 리비아, 시리아, 쿠바에서 6개. 여기는 숫자 6을 되게 좋아해요. 666 이런 거.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6개의 국가가 있고 지금 현재 리비아는 날라갔고 이라크 날라갔고 2개 날라갔죠. 그래서 조지 부시가 얘기했던 이란, 이라크가 남았고 존 볼턴이 얘기했던 시리아, 쿠바가 남아있죠. 네, 그래서 2개 날라갔고 4개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4개 갖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먹고 있죠. 뭐 시리아에서 아이시스가 활동한다. 뭐 시리아 정부가 반미 활동한다. 쿠바에서 개긴다. 뭐 이런 거. 북한 김정은 그다음 이란 뭐 계속 나오죠. 네. 근데 이것도 내가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마음만 먹으면은 북핵 개발을 미국이 저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할 수 있었고 그게 북핵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김대중, 뭐 김영삼 이 사람들 통해서 지원해준 거 아닙니까 북한? 뭐 어쨌든 내가 방송 터질까봐 얘기를 함부로 못 하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이 저지하려면 충분히 저지가 가능했을 텐데. 네. 근데 왜 안 했을까? 그거는 이거 내 개인적인 소설입니다. 이거는 그 상태에 북한이 악의 축에 들어서 남한을 공격한다는 게 가당키나 해요? 지금도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 저 당시는 지금 북한 고난의 항구 날 때야. 그냥 북한 자체가 없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지도상에 사라지기 직전이었다고. 그렇죠. 우리가 북침을 안 해도 스스로 자멸하는 시기였단 말이야. 뭐 악의 축이 뭐가 필요해. 어차피 막 뒤질 놈인데. 그거 열심히 우리 승상님이 먹여서 살려줬잖아. 그쵸. 먹여만 살려주나? 그 외에도 돈도 많이 준 것 같던데. 그 자금이 다 북핵 개발로 쓰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김대중 정권을 제거해버리든지 미국에서 만약에 진짜 저 북한이라는 나라를 없애고 싶었으면은 김대중 정권을 쓰러뜨리든지 왜냐 북한에 자꾸 자금 대주니까 아니면 북한을 조져버리든지 했었는데 그냥 방치했단 말이야. 아니 솔직히 자기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미국의 그 헨리 키신저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김대중이 납치됐을 때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렇게 갚을까? 빌더버그 회의까지 갔다 와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저번 예전에 얘기했듯이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때 90년대 소련 붕괴됐을 때 우리가 북한을 통일할 수 있었다는데 안 돼요. 미국이 원치 않는다니까 그러네. 그쵸. 왜? 아까 얘기했잖아. 소련이 붕괴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급격스러운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드디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국제관계 그 유명한 그 미국 학자인데 후쿠시마밖에 생각이 안 나. 프란시스 후쿠시마인가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국제관계 학자가 있어요.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게임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만세! 이럴 때야. 네, 한번 찾아보세요. 국제관계라고 치고서 쳐야 될까요? 그 사람 이름
아니 근데 요즘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한단 이 말이야. 사람이에요? 아 후쿠야마 맞아. 후쿠야마.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이거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후쿠야마 듣는 순간 일본계구나.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겼다 만세 부를 때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동유럽하고 지금 저기 뭐야 중동에서도 지금 너무 미국의 정보기관이 뛰어나가지고 소련 붕괴된 이후에 죄다 다 잡아버렸는데 어이씨 북한까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군이 그러면 주둔할 데가 없게 되는 거야. 다 철수해야 돼. 그쵸. 오키나와도 철수해야 되고 왜? 아니 미국이 소련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같이 움직였잖아. 즉 뭐예요? 중국하고도 우방이잖아. 그래서 닉슨 독트린 이후에 서로 화해했고 네. 그건 오키나와에서도 미군 철수해야 되고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적이 아닌 거야. 만 다 통일이 된다면은 그러면 한국에서 미군 철수해야 돼요. 중동도 철수, 동유럽도 철수. 미국이 빠져나갔을 때 그 국가들이 미국 말을 잘 들을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군은 소련이 빠졌어도 그 지역에 그대로 주둔해야 되는 거야. 철수는 어린 반 풀어주는 소리지. 중동은 테러와의 전쟁이라 해서 이슬람 애들 그때부터 뒤지게 싸운다고. 그래서 테러리스트 하면서 이걸 만들어냈고 동유럽도 그 당시에 뭐 코소보 사태, 뭐 세르비아 사태 등등등 온갖 내전이 다 일어난다고요. 계속 주둔을 유지해요. 그런데 중국하고는 부딪힐 수 없어 그 당시에. 왜냐?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이용해서 값싼 제품도 많이 해먹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군대를 주둔하는 거를 중국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키나와랑 북한은 너무 멀어. 북한이 어떻게 오키나와나 이 일본을 침략하지? 방법이 있어요? 재래식 무기로? 그 방법은 뭐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미사일. 탑 단화했잖아 지금. 응?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과연 저지 못했을까? 안 했을까예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은 상태에서 오래 유지를 하려면 북한이 대등한 어느 정도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지. 네, 근데 이제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미군이 이렇게까지 주둔한 명분까지는 안 돼. 힘의 균형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지금도 깨졌지만 쟤네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그럼 핵 개발이 뒷구녕으로는 큰 손들이 야 저울질 해봐 했을 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원이 이뤄줬겠죠. 형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소설을 써보자면 형님의 은혜를 받은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림이 괜히 나왔던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핵 개발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선상님이잖아. 선상님이 북한에다 핵 개발 돈 퍼주기 할 때 미국의 그 국제 외교에 어긋났으면요 잘렸어요. 날라가도 벌써 날았어. 미국이 그 반미 정권 날리는 거 전문 아니야. 그럼. 개기는 놈들 다 제거해 버려요. 네. 근데 당장 코앞에 있는 북한을 그냥 미국이 냅뒀을까? 아니에요. 외교 정책에 맞았어. 물론 떠들 땐 그러죠. 북한이 핵 개발한다. 위험해.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 이 명분으로 쓰는 거지. 이 명분. 하지만 뒷구녕으로는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야 오키나와 미군 기지까지 주둔이 가능해. 실질적인 목표는 뭐야? 오키나와는 중국이 대만 침략이라던가 태평양을 나누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견제 목적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야. 솔직히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냉전 시대 때부터. 그런데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주둔의 명분이 필요한데 오키나와 주변에 적이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필리핀이 계길 거야. 중국은 물론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이거 최애국 관계로 이 무역 관계가 결렬되니까 중국 빼고 나면 아무도 없어. 그 오키나와 미군 주둔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일본 내 좌파들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 철수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귀시자되게 때려버리는 거지. 이 새끼 개념이 없는 거야. 왜냐?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를 보면은 그 일본 내 그 좌파들도 우리 형님들이 많이 키워줬단 말이에요. 키워줬는데 문제는 뭐다? 윗대가리를 아는데 밑대가리들은 진짜 열정만 있는 애들이건 열정만. 그걸 진짜 믿는 바보들 있잖아요. 바보들. 그쵸. 우리나라도 그런 바보들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주일미군 반대 이러니까 이런 개념 없는 새끼들 만나고 두들겨 패는 거지. 정신 차려 임마. 니들 누구 때는 먹고 산 줄 알아? 이렇게 하고 두들겨 패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실체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실체를 보여주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해서 진짜 진심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럼. 필요하기 때문에 나도 나가 한 번씩 군기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런 게임의 규칙도 모르면서 나가서 와 이러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용당하는 말이다. 이거는 좌파 우파 동일해요. 좌파, 어느 쪽이고 상관없어요. 동일하고 사실 지금 저 큰 손들이 하는 어젠다에 함께 우리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이때 작년 1년 좀 더 넘었을 때 1년 좀 더 전에 봤었던 게 뭐였냐면 너무 구호에만 매몰돼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누가 어떠한 이익을 여기서 얻고 있는지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안 보더라고요. 그냥 반중침이 구호만 외치면 땡인 거야. 반중침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좌우파 이념 놀이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용당하고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럼. 그랬고 내가 지금도 보면 막 열성적으로 막 카톡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불쌍하다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런다 해서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댓글 분들. 있을 수 있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세상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세상을 움직이는 큰 판을 보려니까. 사람들 이것만 있지 지금. 그냥 무조건 문재인 개새끼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문재인 정권이 있는 거 저거 다 이유가 있어요. 저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냥 저게 무슨 뭐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해서 빨갱이들이 득세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산주의고 빨갱이 혁명을 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왜 미국의 싱크탱크가 12개가 붙어있고 영국의 최고의 싱크탱크가 붙어있고 유엔이 왜 붙어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의 어젠다를 내주죠? 추진을 해주죠? 왜 군사적으로도 종속이 돼버리고 뭐 위성도 한국군 최초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그 리모컨도 없이 그냥 띄워주고 거기다가 에너지도 미국산 LNG. 그러니까 사람들의 논리가 그러니까 사관이라고 사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종교적이거나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저희가 그때 우리 문재인 친미설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문재인은 빨갱이야. 저도 빨갱이라 생각해요. 공산주의자 좋아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데올로기적 이념이라고 바라볼 거 아니에요. 빨갱이는 반미주의자. 북한 좋아해. 남한을 공산화 생명으로 혁명을 일으키려 해. 뭐 이런 식으로 요 공식이 딱 있단 말이야. 이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이제 이해 불가의 상황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국하고 경항공모함을 만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영국이 미쳤다고 빨갱이랑 손을 잡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는 영국의 좌파 정권들이 그렇게 서로 그 국제 코민테른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패권 경쟁이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쟁이라고. 따라서 빨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미 미국은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 승리가 끝났어요. 공산주의를 신봉을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바보 병신은 없어요. 심지어 김정은조차도 그거 포기했으니까. 왠지 아세요? 솔직히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저건 김씨 독국가지? 독재죠, 독재. 저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야. 공산주의 국가의 개념은 세습이 없어요. 소련도 안 했고 중국도 안 했어요. 북한은 하잖아. 저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야. 세습 독재 국가지. 예. 이미 공산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해서 뭘 하겠다는 거는 이미 끝났어. 누구도 호응해주지 않아.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통과하죠. 네. 실체는 돈을 봐야 돼, 돈. 돈이에요, 돈. 저 사람들은 다 그거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네. 자, 한번 또 읽어주시죠. 중간정리 또 갑니다. 중간정리 두 번째. 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미국의 패권 확장에 도움이 되었으나 단기간에 동유럽과 중동에서 미국의 확장이 커지자 평화가 정착되고 미군은 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했다. 네. 이 시점부터 미국과 협력 세력이던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갑자기 반미운동을 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은 철수하지 않고 주둔하고 평화유지 활동을 강화하게 됐다. 아름답게 썼죠. 평화유지 활동을 강화하게 됐다. 네, 아름답게. 굉장히 아름답게 썼죠. 형님들 좋아하는 멘트인데 이런 거. 큰형님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제가 표현했죠. 그래요. 그리고 이건 현실적인 시점인데 미군 철수하면 안 돼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때 소련이 붕괴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또 운동권 애들이 또 막 와 또 미군 철수 막 그때 한때 또 시끄러웠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